저희 지금 현재 차장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깐깐하게 구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디자인이 사수에게 컨펌이 안 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답은 없어요. 그냥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러 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대화 주제는 앞에서 말했듯이 어떻게 하면 컨펌을 10번 받을 거 5번 만에 줄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전반적으로 제 스토리를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컨펌이 되게 안 났어요. 물론 지금도 컨펌이 한 번에 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험난하고 고단한 그런 레파토리가 매일 악순환이 반복됐죠. 음. 저희 지금 현재 차장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깐깐하게 구세요. 그만큼 디자인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컨펌해 주신다는 거겠죠. 이거는 어떤 이유로 안 되고 얘는 간격이 왜 이래서 안 되고 이만큼 뛰면 왜 안 되는지 이만큼 뛰면 왜 되는지 뭐 몇 픽셀이 나가면 왜 안 되는지 1 픽셀이 안으로 왜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컨펌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처음 배울 때는 쪼끔 버티기 힘들죠 사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저는 컨펌이 한 번에 절대 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최소 4 번에서 5번 정도는 항상 컨펌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디자인이 4 번에서 5 번은 빠꾸당한다는 거겠죠. 자,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는 한 페이지 가지고 일 주일 동안 작업한 적도 있어요. 정말 단순한 요거 하나를 가지고 일 주일 동안 작업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컨펌을 뭐 3 번씩만 받는다고 해도 일 주일이면 20 번을 넘게 한 페이지 갖다가 컨펌을 받는 거겠죠.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컨펌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만의 컨펌을 받는 노하우가 나름 있고 뭐 그때랑 지금이랑은 실력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 4번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단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거와 지금 현재 느꼈던 거 어떤 식으로 컨펌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포커스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면은요. 일단 내가 작업을 먼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작업을 하기 전에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방향성이 비슷한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요. 쭉. 그렇다고 또 벤치마킹 한두 개, 딸랑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타 사이트들 한번 싹 분석해서 쫙 모으고 그다음에 뭐 기타 다른 데서 벤치마킹해서 모은 다음에 사수분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쪽 방향으로 디자인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냐?" 요런 것도 있다. 다른 데는 요렇게도 하고 있고 또 다른 데는 요렇게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쪽으로 한번 가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사수분하고 다양한 벤치마킹 사례를 토대로 디자인을 진행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컨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컨펌이 한 번에 절대 안 끝나요. 그치만 쪼끔은 단계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죠. 컨펌이 많아지면 컨펌 해 주는 사수 입장도 힘들고 컨펌을 받는 부사수 입장도 힘들고 서로서로 힘들어요. 그쵸? 차라리 처음에 자료 수집을 디테일하게 해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낫지 방향성도 다른 디자인을 여러 번 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결코 빠르게 컨펌이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디자인을 하기 전에 항상 사수분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러프하게 스케치해 간 다음에 충분한 대화를 또 나누고 그런 다음에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시면 쪼끔 더 빠르게 컨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저도 그랬고 다른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고 제 신입 때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요거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 바로 그냥 작업부터 했거든요.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거 좋다 해서 작업해 보고 저거 좋다 해서 작업해 보고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작업해서 갖고 가면 당연히 빠꾸를 먹죠. 음. 그러면 사실상 며칠이 날아간 거예요, 거의. 며칠이 그냥 날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겠죠. 자, 그리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충분한 벤치마킹을 하고 충분한 시안을 뽑아냈어요. 그죠? 근데도 이제 컨펌이 안 나. 이런 쪽으로 해 보자. 저런 쪽으로 해 보자. 얘는 이래서 안 돼. 얘는 이래서 안 돼. 뭔가 이유들이 있겠죠. 디자인 컨펌이 안 나는 것들은. 그러면 또다시 재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내가 재작업을 해도 아무리 해도 더 이상 좋은 디자인이 안 나오거나 컨펌이 너무 안 나면 아 하면서 멘탈이 이렇게 붕괴가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멘탈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디자인이 원래는 잘할 수 있었던 것도 잘 못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본인 혼자 끙끙 디자인을 앓고 있지 말고 사수한테 찾아가서 의견을 조율하세요.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을 하다가 이게 너무 안 풀려요. 그러면 그냥 저희 차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물어봐요. 이거 요래서 요러고 요건 요래서 요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기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냐? 여기서 뭘 좀 더 만지면 좋을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 부사수분들이 사수분들에게 이걸 말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겠죠. 그치만 여러분들이 앞면에 철판을 딱 장착하고 이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디자인도 일정에 맞게끔 빨리 나오고 퀄리티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퀄리티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본인의 눈높이가 쪼끔 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대화를 하지 않고 상대방이 내 디자인에 만족하게끔 만드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회사에서 클라이언트한테 디자인 시안을 줄 때 클라이언트와 우리 회사와 충분한 대화를 교류하고 그쪽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디자인을 하죠. 애초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그쪽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하면 마음에 들겠지.'라고 생각해서 디자인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사수한테 컨펌을 빨리 받기 위해선 그 사수와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충분하게. 정말 너무 충분하게 대화를 하셔야지 여러분들도 안 힘들고 사수도 안 힘들고 회사도 좋고 음. 단지 이게 철판만 깔면 돼요. 이게 좀 어렵긴 해요, 처음에 할 때는. 근데 쉽게 또 하다 보면 금방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세요.